했더니 그날 그 갖고 간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이 갖고 간 보고서가 1사단 안정화 조치 건의래요. 아, 보고서 이름이. 안정화 조치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관저의 1사단장이 지금 보직 해임 대기 상태로 못 나와. 그렇죠. 그럼 1사단 지휘가 지금 공백 상태죠. 그러면 당연히 부사단장이나 뭐 참모장이 일단은 지금은 그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빨리 이거를 정상화 시켜줘야 된다 해가지고 1사단 안정화 조치를 보고하러 장관한테 간 거지. 수사는 근데 이걸 설명하려 그러니까 수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참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박정원 대령을 데리고 간 거지. 그런 거네요. 이거는 애시당초 절차에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보고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한 그건 만들어진 어떤 절차고 사실은 1사단 안정화 조치를 보고하러 가서 수사 보고는 간략하게 10여 분 만에 끝나고 그렇죠. 다 나가 있으라 그러고 장관하고 김계한 사령관이 따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을 1사단장 직무대리로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다며요. 그러느라고 독대 보고를 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승인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1사단 안정화 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번에 이게 진짜 황당한 거야. 이미 그냥 정종범으로 끝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또 밝혀지면 이제 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더 확실해지는 건 이 사안의 본질은 인사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게 만약에 어쨌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사단 안정화 보고가 이루어진 거고 사실상의 1사단장의 후임까지 장관에게 보고가 된 자리였다. 그리고 장관은 어쨌든 거기서 오케이 한 거니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를 한 거죠. 후임 인사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어쨌든 이첩이 보류가 되고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의 중간에는 대통령실에 무슨 회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실에 무슨 회의라는 것은 수사와 관련된 것만 그러면 이 사안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원래 그냥 일상적으로 됐으면은 장관선에서 끝났을 문제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수사가 이래? 그럼 후임 인사 이렇게 하지 도장 찍고 끝났어야 될 문제가 갑자기 뒤집혔는데 그 다음날 뒤집혔을 때 애초에 우리가 생각한 거는 사건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사건이 이게 뭐야? 이러면 이 법적으로 이러면 안 돼. 이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보고된 내용이 그러면 만약에 애초에 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이 1사단 안정화권 즉 인사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실까지 올라간 보고가 인사가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건이 왜 이렇게 됐어? 라는 법리적인 관심이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관심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게 혐의가 매우 짙은 게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고 처음에 박정원 대령이 주장한 거는 이런 사건으로 사단장을 날려서야 되겠어? 뭐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불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임성근의 인사와 관련해서 투스타를 이런 일로 날리면 되냐라는 인사와 관련된 불만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인사와 관련해 로비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성공한 인사 로비 사건이라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의 퍼즐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애초에 인사 얘기였다라는 퍼즐이 하나가 또 딱 들어가면 이 사안이 명확하게 한 줄로 딱 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설의 의혹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의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로비 의혹이 있는데 그럼 대통령의 관심은 그 최상병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됐어 이게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의 이 앞으로의 인사와 관련된 전망은 어떻게 돼? 요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날 보고가 올라온 걸 보니 사단장이 바뀌어? 사단장 바꿨어? 요렇게 되고 안 돼. 라고 해서 바뀐 사단장이 지금 바뀐 게 아니고 휴가 갔습니다가 되고 이 인사가 뒤집어지고 요렇게 갔다고 하는 요 선이 좀 더 분명해지는 얘기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명백한 대통령의 직권남용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를 이 부분은 이제 큰 줄거리인데 이거를 청문회 때 이제 질문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분들이 이런 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국회나 그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너무 많은 위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증의 일단이 통화 기록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기 뭐 대통령실과 이 건으로 통화한 적 있습니까? 이종섭 왈 없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임종득 2차장하고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 통화 기록이 까진 걸 보니까 네. 임종득 차장하고 3번에다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다가 법무관리관에다가 막 쏟아져 그냥 폭포수처럼. 그랬는데 국회 와서는 예 임종득 차장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없다고 참아 못하고 이렇게 깔고 넘어가는데 이게 통화 기록 보면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 와서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봐라 이렇게 많다. 왜 위증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당신 통화한 적 없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몇 통이야 지금 그리고 저기 VIP 지키려고 계속 이러시는 것 같은데 왜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것만 지키냐 부인하냐고. 우즈베키스탄 가서도 3통화했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개인 이게 쏟아져나. 체리 따봉 폰으로. 체리 따봉폰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이 양반들이 어떤 국회나 재판장에서 위증을 한 것을 뒤집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압박 수단으로 자꾸 활용해야 돼요. 지금 관련해서 수사나 법원이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명죄,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는 지금 법원에 가 있는 단계였고요.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사망 사건 자체는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신 여러 부분에서 이 재판에서 이 수사에서 위증하거나 허위 진술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입법청문회에서 금요일 날 다 모아서 이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아마 좀 종합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의 이러한 전략을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행을 하려면 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김종대 의원님이 국회 가셨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또 3,000% 얘기가 빠지는데 내가 김 의원님을 국회로 썼던 거고 대선을 한번 가시죠. 이정에도 가려다 못 가신 용산으로.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용산은 다음 그러지 대통령 않아도- 쓰면 안 돼요. 청와대로 가시죠 그러면. 네. 청와대로. 아니 세종으로 가야 된다니까. 이거. 세종으로? 네. 세종 가지. 세종 좋네. 세종 충청도 아닙니까 세종. 지방분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락은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랬는데 이 지금 법사위가 네. 이 청문회는 빨리 결정을 했는데 의원들은 미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지금 날밤 새워 학습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워낙 이게 정보의 양이 방대하죠. 방대합니다. 방대해가지고 쪽집게가 아니라 탁탁 찍어줘야 유추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한번 쫙 브리핑을 해주세요. 모아놓고 1시간만.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연락 오지 모임에 안 나요. 아이, 그래서 이게. 아니 그 조용필 한꺼번에 들어야지 무슨 뭘 본인들이 모르면은 어떻게 해? 그런가? 예. 이 정도 사이즈의 약간 이렇게 방대하고 등장인물이 지금 그 법사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만 해도 12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몇 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면 약간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요. 해서 그렇죠. 겹치지 않게끔 해서 이 국민들께서 입법청문회 사실은 이 국민들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아마 조금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